안녕하세요, 달밤입니다. 오래간만에 차에서 또 영상을 제가 찍습니다. 차가 좀 생소할 거예요. 차를 바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갑자기 이 고미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고미술이라면은 이제 뭐 멀리 가면은 뭐 삼국 이전까지도 가지만 제가 얘기하는 고미술은 그냥 조선까지를 제가 얘기를 오늘 잠깐 하겠습니다. 고미술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고미술의 가치라는 것은 파는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사는 사람의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파는 사람이 5만원 달라 그러는데 사는 사람이 4만원 준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4만원이 맞는 가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일부 물건에서는 정해져 있는 가격들도 있죠. 어느 정도 내 수준이 되면 뭐 5만원이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6만원이다,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경매를 좋아하고 또 경매로 구매하는 것도 좋아하고 경매로 파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고미술 하시는 그 사장님들도 되게 어려우세요 지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달라는 대로 줘라. 저도 청계천에서 노점을 하지만 청계천에서 10만원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8만원에 달라면 웬만하면 줘요. 제가 손해를 나더라도. 그게 옛날 같았으면은 10만원 불렀는데 8만원 불면 안 팔죠. 왜?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8만원 팔아야 남는 것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새는 생각이 좀 바뀌었죠.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판매 전략이죠. 그거는 좀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는 거. 제가 왜 지금 이 영상을 틀었냐면은 뭐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근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근대사가 사자가 들어가니까 역사란 말을 드리고, 역사가 곧 히스토리니까 그 히스토리하고 관계 있는 게 아주 그 근대사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고미술에 대해서도 제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고미술이라는 게 사실 오래된 물건이다. 그럼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골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골동도 가격이 고가가 있고, 보통 뭐 일반적인 가격, 골동이라 해서 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게 과연 뭐냐, 어떤 것 종류냐, 그거는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 역사와 관계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높이 평가돼요.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역사를 발굴해낼 때 자료,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 그런 거는 비쌉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동학혁명이라든지 역사와 관계돼 가지고서 어떤 그 이슈가 있었던 그러한 거와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하고 또 관계가 있냐면은 그 왕이라든지 혹은 사대부가에서 쓴다든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사람이 썼던 물건들, 뭐 예를 들어 뭐 공조에서 만들었다든지, 그래서 임금이 하사했다든지, 뭐 이러한 물건들은 일반 우리가 아는 그런 고미술보다 훨씬 더 비싸요. 도자기를 예를 들자면은 도자기가 일반 지방가마에서 만든 것보다 여주나 뭐 이천 이런 데서 만들었던, 우리가 얘기하는 관여라 그러죠. 관여가 훨씬 더 높이 평가가 되고, 관여라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번천이라든지 여주 금사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색도 훨씬 더 좋고 깨끗하고 태토도 좋고요. 이물질이 별로 없고 진짜 좋은 그 조선 중기 정도 되는, 우리가 하는 1700년대 말에서 1700년대 말 정도 되는 1800년대 초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가마들은요 진짜 좋아요. 관여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접한 분이 계시나 많지는 않으실 텐데, 왜냐하면 그 일반적이지 않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이저 옥션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가마는 거의 출품이 안 돼요. 근데 이 관여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금사리 가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온 물건들은 상당히 고가의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그 서민들이 쓰는 그런 목기보다 사대부에서 쓰던 것들, 그런 목기들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치고, 특히 문방사우, 우리가 얘기하는 글을 쓰거나 공부할 때 쓰던 물건들,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고가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만든 것, 특이 소재들, 그 우리 지금 보면은 지금은 뭐 이제 그 사용도 불가하고 뭐 유통 판매가 안 되는 상하라든지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고가예요. 옥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쓰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집을 하려면 그런 걸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잠시 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보거나 또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그 책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그거는턱이 이제 있습니다. 큰 문고에 가도 그런 관련돼 있는 그런 책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옥션들, 대형 옥션들에서 나온 이 도록들이 있어요. 경매를 할 때마다 찍습니다. 미리. 거기서 할 때는 뭐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전, 6개월 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출품을 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도록을 만들어요. 고가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경매가 끝나면 이제 개인이 갖고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책들을 구경을 하신다든지 사서 그러시면은 뭐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한 군데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 편에 제가 그 코베이, 우리나라의 코베이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코베이는 일반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경매 사이트이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 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경매 사이트들이 좀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다 없어졌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옥션, 옥션이 있는데 그 옥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매 사이트라기보다도 그냥 판매 사이트라고 보기가 쉽고요. 대표적인 이 우리가 고미술에서 근현대 역사의 뭐 일반 것까지 다 하는 데는 지금 코베이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 편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고미술 선택하는 방법은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것도 역사 이슈와 관계되어 있는, 그 다음에 사대부가라든지 왕이 소유했던 물건들, 그 다음에 아녀자들이, 사대부 아녀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놀이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은 문방사우,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그림은 과거에 비해서 사실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분들의 그림, 그런 걸 위주로 수집을 하시면 절대로 손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안녕.